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제 장기적인 저금리 기준은요,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쭉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그런 변수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경기가 뭐 과열이 된다든지 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출구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의 수가 과거에는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그런 선제적 금리 인상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 매입 규모 자체는 좀 이제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자산 매입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시장에 역대급으로 풀리는 그런 장세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업 지원 정책과 재정 정책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이제 심하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 부동산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 이제 유입됐던 자금이 이제 증시로 이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모펀드들의 각종 그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주식 직접 투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주도의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고 넘치는 개인 유동성, 물론 뭐 12월 달에 이제 뭐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11월, 12월 중으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어떤 매도가 공격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은 높지만 적어도 10월까지는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청약 증거금으로 58조 5천억 이상이 이제 유입이 됐고요. 청약 환급금이 이제 시차를 두고 증시로 지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일이 10월 5일과 10월 6일인데 이때 아마 그 청약 증거금, 카카오 게임즈 청약 환급금의 상당 부분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년 3월 15일까지 이제 공매도가 이제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 못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더라도 과거처럼 크게 막 말도 안 되게 폭락하는 그런 구간이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좀 주목할 업종들과 주도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2차 전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은 2차 전지 시장은 당연히 성장하는 거고, 그린 뉴딜 정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180만 대밖에 안 됐는데 2025년 정도 되면은요, 전기차가 1200만 대 이제 팔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2차 전지 시장은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만 전기차가 이제 41만 대가 팔렸습니다. 막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유럽에서는 전기차가 40만 대 이상 팔렸다는 고무적인 숫자가 이제 도출이 됐고요. 이제 유럽은 이제 명실상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내 배터리 공장 설립 및 증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 3사, 대한민국 2차 전지 3사의 수혜가 기대된다. 그리고 내년도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전기차에 탑재되는 중대형 2차 전지 기업들의 성장판은 아주 의미 있게 살아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대표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SDI. 삼성 SDI는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75% 이상이 배터리에서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순수 배터리 업체로 분류해도 된다. 그리고 이 종목은 BMW, 폭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삼성 SDI는요, 장점이 단기적으로도 실적 모멘텀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 예상 영업이익 한 뭐 전년 동기 대비 30% 전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익 구간 모멘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요, 삼성 SDI가 이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후년 정도 되면은 중대형 배터리 사업 부분만 매출액 8조 원대를 이제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2022년 정도 되면은 중대형 배터리의 전방 산업은 이제 전기차와 에너지 전환 장치인데, 이 중대형 배터리 쪽에서 영업이익만 5천억 원대 전후를 이제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탑재되는 대형, 중대형 2차 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위상은 더욱더 공고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수요는 이제 증가할 거고, 그 설치 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거는 미국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미국의 ESS 설비 설치량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거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삼성 SDI의 중대형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좀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주목할 첫 번째 섹터로는 2차 전지 업종 꼽아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 SDI에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예, 게임주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왜? 그 게임주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언택트 시장 성장의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놀이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일상화 트렌드 속에서 게임주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중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 역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상장하고 뭐 따상, 뭐 엄청난 뭐 급등 파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덕분에 이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이제 제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카카오 게임즈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가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슬슬 이제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 싸늘해지는 이 지금 현재 시점이 바로 게임주의 계절적 성수기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코로나19 사태 속 긍정적 사업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는 어떤 유형의 게임주를 이제 봐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일수록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NC소프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중대형 게임주 내 최선호 종목은 NC소프트로 선정하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달에 리니지 M, 그러니까 리니지 1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니지 M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트래픽이나 매출이 모두 의미 있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리니지 2M이 1주년 기념 업데이트를 4분기 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리니지 2M의 트래픽과 매출액도 4분기 정도에는 의미 있게 터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NC소프트의 업데이트 스토리도 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리니지 2M의 해외 진출 스토리도 좀 제가 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내 4분기 중으로 대만 시장 런칭이 유력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일본 시장 진출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요, 리니지 2M의 해외 확장 이슈가 수면 위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레드 앤 소울 2 모바일 버전이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연내 출시가 목표니까 이제 조만간 티저 사이트가 공개될 거고,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사전 예약자를 이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중으로 출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드 앤 소울 2 모바일의 실적은 내년에 온기로 반영이 될 거고, 내년도 NC스포츠의 실적 결정 변수 중에 하나가 블레드 앤 소울 2의 성공 여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블레드 앤 소울에 대한 모바일 버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NC소프트의 어떤 경쟁 기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제가 비교 분석해 봤는데, 내년도 실적을 땡겨서 PER을 계산해 보면은 NC소프트는 PER이 17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넷마블은 내년도 예상 실적으로 내년도 주당
예상 주당 순이익으로 퍼가 42배를 상회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내년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이제 42배가 상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주 중에서 가장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NC소프트라고 이제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이슈를 제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게임즈. W게임즈는 온라인 모바일 카지노 플랫폼 게임 사업자로 보시면 되고요. 북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3분기 호실적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미국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이제 상장이 지금 나스닥 상장이 철회된 상태인데 시차를 두고 나스닥 상장을 다시 한번 재노크할 때, 그때 자회사 가치가 부각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신작 라인업 확대 모멘텀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및 투자회사 지분 가치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넷마블은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될 빅히트 엔터 지분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 기업 중에 코웨이 지분도 이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지분 가치, 투자 지분 가치, 자회사 지분 가치가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나름대로 반영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좋은 위치에 들어올 때 그럴 때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오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NC소프트 같은 뭐 대형 게임주라고 이제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좀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게임주 중에서 PER이 좀 제일 낮은 그런 기업이니까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웹보드 게임 플랫폼 사업자로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의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핵심 수혜주고 나름대로 라인업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는 PER은 15배 이하고 3분기 호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기존 전쟁 게임 퍼포먼스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유명 게임 IP를 활용해갖고 신작 게임을 앞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전도유망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탑픽은 NC소프트로 설정하고 제가 이제 언급해드린 종목들 아무 때나 막 사지 마시고요. 기법이 적용될 때 좋은 위치에서 어차피 인생도 타이밍이고 사랑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이니까 제가 지금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는 거 아니고요. 전반적인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린 거고 타이밍을 잡는 거는 좀 더 이제 세련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를 시작으로 코로나 시대 계절적 요인까지 플러스로 작용할 게임주들 4분기에도 전망이 밝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주목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예,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그 고령화 사회 기준이 뭐냐면요. 전체 인구의 이제 7% 이상이 노인 인구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고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건데 한국은 이미 2017년도에 이제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한 상태고 그리고 2026년 정도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역성장을 하고 싶어도 역성장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중에서 가장 확실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바이오 시밀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을 잘 챙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블록버스터급 핵심 바이오 신약들의 특허가 시차를 두고 계속 이제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2020년도인데요. 한 2025년 정도 되면은요.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시장 전체 파이가 80조 원대로 이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80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의 PT 기능 경쟁이 앞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신약보다 유리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개발 비용이 오리지널 신약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개발 기간이 5, 6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에 진입한 후 상업화 런칭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오리지널 신약에 비해서 길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에 런칭된 바이오 신약에 대한 아무래도 시밀러 제품, 바이오 시밀러 말 그대로 시밀러 제품이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제 바이오시밀러 육성 정책을 통해서 건강보험 제장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간의 경쟁을 이제 유발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똑같은 어떤 유효성 속에서 가격이 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오리지널 바이오 신약 시장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미래적으로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의 사보험사들이 지금 선호 의약품으로 바이오시밀러 주력 제품들을 지금 등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이제 성공 결정 변수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산 설비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생산 설비가 있어야 위탁 생산 비용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위탁 생산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이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없는 기업보다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보면은 대규모 생산 설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생산 설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 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가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이 치열할수록 영업 마진이 훼손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결국엔 생존합니다.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강한 몇몇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작은 판과 큰 판을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잘 보셔야 되고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지위가 좀 인상적인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시밀러 기업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기업들의 역할로는 계속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격 경쟁력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가격 경쟁력 플러스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그냥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오리지널 신약과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를 뛰어넘는 알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저는 SC 제형 플랫폼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오리지널 신약을 SC 제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를 SC 제형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타 시장에서 생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좀 보고 있고 두 종목 모두 뭐 스토리가 이제 뭐 똑같으니까요.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램시마 유럽 최근 분기 매출액을 봤더니 이제 4분기보다 램시마 자체는 좀 꺾이는 추세지만 램시마 SC 제형이 2월부터 유럽 시장에 이제 순차적으로 투입되면서 램시마 플러스 램시마 SC 제형 매출액은 좀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램시마 SC 제형이 바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래 가치의 히든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맥 주사 제형은 병원에 이제 내원하셔야 되고요. 투여 시간이 좀 깁니다. 하지만 피하 주사 제형은 스스로 이제 투여하기 가능하고요. 굳이 병원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SC 제형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고, 그러니까 SC 제형, 그러니까 램시마 SC는 단순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기존 바이오시밀러를 뛰어넘는 바이오 베타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램시마 SC 제형의 유럽 진출 스토리를 좀 총정리해 드리자면은 작년 11월 달에 유럽 판매 허가 획득을 받았고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유럽 시장에 지금 출시가 되고 있으며 적응증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5개 적응증이 추가로 이제 유럽 내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 내 침투 속도는 더욱더 이제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적응증으로 이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램시마 SC 제형의 미래 가치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램시마 SC 제형은 미국 시장에 한 2022년 정도 되면은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한 2023년 정도 되면은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런치
런칭이 되는 모습, 그리고 모습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가 50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 50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내에서 만약에 10% 정도의 파일을 뺏어 온다고 가정한다면은 장기적인 어떤 미래 가치가 5조 원대에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그냥 숫자로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램시마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램시마 SC 제형이 아니라 램시마 정맥 주사 제형 얘기인데요. 램시마 미국 스토리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램시마는 2016년도에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됐고 출시된 이후로 작년 하반기 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미국 대표 사보험 회사가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점유율이 이제 10.1%까지 조금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바이오시밀러 사용 촉진 정책의 수혜주로서 수혜의 어떤 그 품목으로서 램시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리툭산이라는 혈액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셀트리온이 미국에 첫 번째로 출시한 첫 번째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램시마보다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입니다. 1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은 40%를 기록했고요. 이 트룩시마가 많이 팔릴수록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 마진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룩시마도 지금 미국 시장에 침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FDA 승인 받고 작년 11월에 이제 런칭을 했으며 지금 7월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은 19.4%니까 램시마보다 미국 시장 침투 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작년에 램시마 선호의약품 등재해줬고, 그리고 올해 다음 달부터 트룩시마도 선호의약품으로 이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룩시마의 미국 내 처방 건수는 증가하면서 미국 내 점유율이 더 우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2월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7월 달에 국내 임상일상 승인 받았고 임상일상 결과가 최근에 도출됐는데 안정성 데이터를 충분히 이제 안정성 등을 충분히 차고 넘치게 입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식약처 임상 2상 3상 지금 임상 2, 3, 2, 3상 심사 중 식약처에서 심사 중이고요. 멀지 않은 미래에 임상 2, 3, 2, 3상 승인 발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측에서는 연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목표고요. 그리고 임상 3상이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그 2분기 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3상 정식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은 정식 치료제로서 또 품목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내년에 발생될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또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승인 받고요. 지금 현재 영국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글로벌 임상 2상과 3상도 지금 현재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글로벌 임상 2상, 3상이 진행이 된다면 경증 환자, 중증 환자 투트랙으로 임상 2,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